시청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토요일 아침 9시 30분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계절을 왕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저희 출발하겠습니다. 머니왕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불도 없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건가 싶을 정도로 큰 폭의 하락세가 보였기 때문인데요. 일단 간밤에 마감했던 우리 미국장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조금 진정을 보여가고 있는 속에서도 이 미국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5% 미끄러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쭉 하락세 보이다가 0.56%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네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주들이 1% 이상 상승하면서 그래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0.48% 소폭 빠졌던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급등했던 게임스탑은 6.43% 하락했습니다. 자, 전날 증시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었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국채금리 상승인데요. 이 같은 이슈에 따라서 국내 지수도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파란불을 크게 켜면서 이번 한 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놈의 국채금리 이슈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조정의 빌미를 주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실 겁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큰 물량을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시장에 호재는 없는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실 텐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의 전략 오늘 제대로 세워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머니왕은 두 분의 전문가와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홍주원 전문가, 박진섭 전문가 나와주셨는데요. 홍주원 전문가와는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실시간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들어오시면 바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바로집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바로집 다운받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세세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이 부분까지 꼭 자료 다운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박진섭 전문가와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이 끝나면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농화성 164%, 동방 급락작 속에서 17%가 상승을 했다. 이런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황금선의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로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토요일의 머니왕 여러분 다음 주 너무너무 고민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거든요. 지금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BGM이 막 신나네요. 자, 홍주원 전문가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바로 홍주원 전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번 일주일 잘 보내셨어요? 네, 일주일 어떻게 보면 또 잘 보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그냥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이렇게 혼조세를 많이 보이고 또 낙폭도 좀 계속 지속되고 하다 보니까 저까지 그냥 좀 기분이 그냥 좀 이렇게 괜히 안 좋아지는 그런 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 전략이 빵빵해야 좀 편안한 주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시장 한번 쭉 브리핑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거의
정말 좀 확실한 조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조정이 좀 이제 깊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시장이 눌리게 되면은 다시 반등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내려갈 때면은 참 이게 불안한 것 같아요. 사람 심리들이. 그 불안감이 저한테까지 막 전달이 되니까 저도 그냥 이제 뭐 불안하다기보다는 그냥 괜히 조금 침체되고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뭐 목요일장 같은 경우는 크게 또 상승을 해주면서 또 이제 그 저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물론 또 어제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다 반납시키면서 다시 이제 다 뭐 하락을 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또 다음 주 시장에서는 재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가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반등은 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이 2조 8천억을 매도했고요. 외인이 1조 300억을 각각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이 3조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정말 좀 개인이 이렇게까지 매수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또 걱정도 되고 그리고 기관에서 2조가 넘는 금액 거의 3조 가까이 매도를 하는 걸 보면서도 기관이 왜 이럴까 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제 같은 경우는 주도 테마가 뭐 키오스크나 화폐 관련주였던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별다른 뭐 특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야기해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조금 반등을 기대해봐도 좋은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주말 동안에는 조금 마음 놓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래도 반등, 재반등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 비법, 주식 강의 잘 들어봐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오늘은 어떤 강의 챙겨와 주셨는지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제를 보니까 선침해이네요. 근데 이거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전문가님? 네, 지금 저번 시간에 우리가 1월 달에 한번 배웠던 1월에 배웠어요? 1월에 아마 배웠던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부터죠.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월까지 쭉 이제 강의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2월은 2월부터 시작을 해 3월까지는 배웠던 걸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복습이 중요해요. 네. 잊어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나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시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오늘은 선침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사실 근데 선침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막상 또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침해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선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떠한 호재나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매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상승하기 전에 매수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이제 선침해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은 그 상승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거고 그리고 상승이 안 나오고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침해를 할 때에는 우리가 조금 잘 골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테마주에 국한이 된다 보시면 돼요. 테마주라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순환이 많이 잘 돌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순환이라는 거는 테마의 지속성만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돌아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테마를 잘 골라서 눌림목 시기, 조정 시기, 그리고 횡보 시기에 잘 들어간다 그러면은 선침해가 가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대로 순환이 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테마의 순환을 활용한 선침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계절 테마라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신다 그러면은 계절 테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절별로 오죠. 봄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 4계절이잖아요. 그럼 그 계절마다의 또 계절 테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계절은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년 돌아오는 또 이 순환이 돌아온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특징이 있는 테마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정책 그리고 정치 이런 테마들도 실질적으로는 순환이 계속 돌아주죠. 뭐 정치 같은 경우는 2년 그리고 뭐 4년 그리고 또 막 1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주는 시즌이 오고요.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도 매년 정부에서 이제 내년 예산안 편성을 할 때 어디에 돈을 쓸 것이다. 라는 이제 정책을 미리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놓잖아요. 그럼 이런 정책 테마들도 매년 그 예산에 맞게 또 순환이 돌아주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침해를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간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테마들 있잖아요. 뭐 계절 테마나 아니면은 정책,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테마들 그리고 또 기타 테마들도 많아요. 좀 공부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제가 이렇게 그 순환이 언제 돌아주는 테마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테마주의 경우는 뉴스나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좋은데 자,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보고 그때 들어가는 게 선침해냐? 그건 선침해가 아니죠. 그죠? 그때는 이미 급등이 나오고 그때는 이미 팔아야 될 시기인데 그때 들어가는 건 선침해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뉴스, 이슈, 어떠한 기사 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하는 건데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사실 내가 정말 좀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뭐 잘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국도를 확장을 시킨다. 아니면 고속도로를 뭐 확장을 시킨다. 이렇게 이제 내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 뭐 이슈들이. 그리고 이거는 확정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확정이 돼서 공사가 들어가는 데까지 막 1년, 2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1년, 2년 동안에 사람들이 그거 공사한다는 걸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1년, 2년 동안 선침해를 만약에 해놓는 것도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이게 선침하는 것도 어려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선침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케줄표를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스케줄표를 체크를 해놔가지고 아, 내년에 고속도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새로 뚫는다 그랬지. 그럼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업체들이 어디인지 다 미리 알아봐야겠죠. 자, 그럼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공사 들어가기 한 2개월 전부터 혹은 한 3개월 전부터 그 관련주들을 미리 조금씩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2개월, 3개월 뒤에 자, 이제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되었다라는 이제 어떤 뉴스나 기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스케줄표 같은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스케줄표를 미리 등록을 해놓고 주식에 우리가 연관해가지고 연결시켜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건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좀 많이 노력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 연결선이죠. 정책이나 이슈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선침해하는 게 이제 선침의 핵심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8년도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그죠? 취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어떠한 그런 어떤 프레임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슬로건을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어떤 게 뜰까요? 어떤 게? 대북주잖아. 그죠? 대북주. 그리고 2018년도에 취임하시고 2019년도 초에 뭐라고 이제 정책 그 예산을 펼쳤냐면은 그 디지털 SOC라 그래가지고 2020년도부터는 2019년도 하반기부터 2020년도부터는 한국만의 디지털 SOC를 실행을 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2020년도예요. 그럼 2019년도에 미리 좀 우리가 그 선 매집을 해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디지털 SOC가 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미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초에 이미 다 계획된 정책들입니다. 근데 정책의 이름만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K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찾아보면은 공부를 해본다 그러면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선취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테마주 외에 선취매가 있어요. 이게 어떤 테마주 말고도 선취매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포스트 코로나가 확 왔을 때 3월에 어떻게 됐어요? 지수가 완전 폭락했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역사적으로 이렇게 폭락한 경우는 없어. 만약 그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뭔 생각을 해요? 이제 이쯤 되면 바닥이 됐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합니다. 분할 매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발바닥은 아니어도 한 정강이나 무릎까지는 우리가 평단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게 시장의 흐름 속에서 폭락 후 저점에 가까워졌을 때 미리 매수를 반등을 노리는 미리 선매수를 하는 것도 뭐라 그랬죠? 선취매입니다. 이것도.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략을 잘한다 그러면은 정말로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그냥 뭐 4월, 3월 당시에 진짜 아무 종목이나 대충 사놨어도 50%, 100% 수익은 그냥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주식에 대한 이해도의 부족이에요. 주식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하면 잘할수록 이런 것들을 잘 공략을 할 수가 있는데,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공략을 못 합니다. 모르기 때문에도 공략을 못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취매가 어려운 이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재료 소멸이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될 거예요. 재료가 없어지면 테마의 가치가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일정한 시기에 어떠한 관련주가 우세하였는지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료의 지속성과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주의해가지고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은 선취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아까 이야기한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선취매를 했어. 제가 이제 요즘에 이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장투는 이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쫙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장투는 아니지만 선취매도 어때요? 선취매도 어때요? 선취매도 사놓고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선취매 장점은 미리 사놓고 급등 시에 팔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뭐예요? 언제 급등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오래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라는 거는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쭉 이렇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투를 하게 되면은 요거 밑에 보세요. 가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산도 넘어야 되고요. 여기 또 이제 뭐 이 구덩이 같은 것도 있고요. 케이블카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여기 또 이제 바다가 있어요. 물도 있어요. 구덩이, 또 물 구덩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결국은 목표가까지 가는 게 이제 장투인데, 보통 우리가 여기서 이런 데서 보통 포기를 하고 손절을 치고 힘들어가지고 심리가 흔들리고 멘탈이 깨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어떻게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목표가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오시면은 이런 부분들 함께 소통하고, 그리고 교육 받으셔가지고 정말 좀 현명하고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홍주원 전문가와 함께 선취매에 대한 이야기 복습해봤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들 복습해주고 계시니까요.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이 밖에도 우리가 주식 고수 될 수 있는 방법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다운받으실 수 있다는 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홍주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가 실시간 소통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집을 바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음 주 수익도 꼭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정적이었던 강의 들어봤고요. 이제는 박진섭 전문가와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섹터가 우리들을 신경 쓰이게 했을까요? 섹터에 대한 신랄한 이야기 지금부터 MTMW 박진섭 전문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장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좋았다 나빴다가 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미국 금리 저희가 갑자기 또 이게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면서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9.8bp 어제까지 내려가면서 사실은 1.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427%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채금리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양대 미국 주식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이 경계감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저희가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이 국채금리가 오르는 것은 저희가 이런 경기 회복기에 사실 저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금리 상단 1.5%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1.5%가 넘게 되면 미국 연준의 어떤 개입이 반드시 저희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연준의 이중 책무가 있습니다. 연준은 완전 고용 또 물가 안정 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완전 고용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무제한 RP 맵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목표하는 완전 고용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2023년도까지도 사실은 힘들다. 이게 대세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그래서 2024년도에는 돼야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연준이 아마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국채 금리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1.5%가 넘게 된다면 적극적인 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시장이 사실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런 금리가 약간 오르는 과정에서의 어떻게 보면 저희 노이즈로 보시고 좀 시장은 곧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핫은 철강, 금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기는 쿨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핫. 철강 금속이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봤을 때 철강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건설, 자동차, 조선 등등 전 산업에 아무래도 기초 소재가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거의 9.5% 가까운 상승을 철강 주요 종목들은 보였었거든요. 역시나 뜨거웠다라고 해서 가져와 주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이번 주에 철강 금속 업종이 사실은 좀 핫했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번 주에 모든
모든 업종이 거의 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사실은 뭐 크냐 작냐 그 차이일 뿐이지. 근데 철강소 업종은 이번 한 주 동안 오히려 업종 지수가 올랐습니다. 특히 뭐 포스코 강판, 뭐 시총은 크지 않지만 이 종목이 거의 뭐 이번 주에 날아간 현상을 보였고요. 이번 한 주 들어서 사실은 저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에서는 거의 한 주 동안 거의 뭐 더블 뭐 100%가 넘는 최고가 기준으로 100%가 넘는 말 그대로 큰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면 저희가 철강소 가격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제품의 가격도 잇따라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르고 있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를 앞두고 저희가 철강 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업계에서도 보면 최소한 올해 상반기 6월까지는 이런 가격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코, 뭐 현대제철 할 거 없이 지금 다 뭐 동국제강까지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미 가격을 올렸고요. 제품 가격을. 또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또 이제 올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사실은 저희가 중국 춘절이죠. 그 이후에 이런 어떤 철강 가격들이 하락할 것이라는 어떤 전망이 있었지만 실제로 놓고 저희가 그 중국 춘절이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철강 금속 업종이 뭐 이번 사실은 이번 하락기에 시장을 어떻게 보면 방어해주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관심 있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으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뭐 각종 전방 산업이죠, 뭐 조선,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워낙 그 경기 회복에 당연히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철강소 업종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당분간은 사실 저희가 볼 때 뭐 이런 전방 산업이 뭐 올 한 해 이런 경기 회복기 지금 미 국채 금리는 오르고 경기 회복기지만 사실은 시장은 오히려 지금 약간 하락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철강금속 업종은 오히려 이런 그 실제로 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고 또 요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전기차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금속 업종이 지금 본업 외에 뭐 전기차라든지 뭐 이런 쪽도 쉽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이 철강금속 업종은 본업은 좋은 건 물론이고요. 이렇게 새로운 업종,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 기대되는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 철강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 바로 이어서 쿨섹터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기계 업종이라고 꼽아주셨어요. 그런데 박준엽 전문가님, 이 기계 업종 지난주에도 챙겨와 주셨던 예, 맞습니다. 업종인데 그러면 계속해서 좀 양 2주간 부진했던 모습이라는 거네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주간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 높은 거, 낮은 거 하다 보니까 뭐 똑같이 지금 기업종을 또 하게 됐는데요. 아마 기계업종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요새 시장이 좋은 건 계속 좋고요. 안 좋은 것도 계속 안 좋습니다. 근데 기계업종이 자그마치 이번 주에 한 주간 업종 지수가 9%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제일 낙폭이 컸고요. 사실 그 이유는 가장 큰 두산 마켓입니다. 두산 마켓이 사실은 그 기계업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이 거의 한 주 동안 9%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종가도 주중 최저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두산 마켓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뉴스가 있습니다. 두산의 알짜사업부죠. 산업 차량 어떤 빚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는 뉴스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산업 차량 빚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생산하는 산업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그 예전에 보면 주두산이죠. 예전에 주두산의 산업 차량 부분 빚을 물적 분할을 한 뒤에 두산 마켓이 이를 인수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뭐 저희가 시너지효과가 날 수도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산업 차량 빚 같은 경우는 국내 지게차 시장 점유율 1위 52%뭐 거의 뭐 1위 당연 뭐 독보적인 일이죠.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두산 마켓이 두산 산업 차량 그 부분 빚을 인수하면 시너지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두산 마켓이 만약에 저희 지주회사의 어떤 산업 차량 부분이죠. 빚을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투자 심리상으로는 상당히 뭐 좋지 않다. 뭐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산 마켓의 재무 상태라든지 뭐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악재는 뭐 단기에 끝일 것이다. 뭐 이렇게 저희가 코멘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워낙 뭐 지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계업종 특히 두산 마켓 한 주 동안 거의 10% 가까이 급락세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좀
기계업종은 사실은 뭐 작년부터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피해를 본 업종이죠. 근데 최근 들어서도 보면 계속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지금 가는 종목, 이렇게 심리가 안 좋을수록 가는 종목에 더 수급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사실 압축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기계업종 다시 또 힘이 붙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핫섹터, 쿨섹터 정리해봤고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철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철강석 가격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 기계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빠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좀 관심 있게 유입이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코너로 시선을 이동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을 가장 한 주 동안 많이 사랑하셨는지 들어볼게요. 박지섭 전문가님.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번 주에 가장 좋아했던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뭐 LG 화학도 있고요. 뭐 더 있는데 뭐 LG 화학을 가장 많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 상위 종목 중에. 그래서 한 주 내내 개인분들이 순매수를 보였고요. 한 주 내내요? 예, 한 주 내내 순매수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4,050억 정도 매수세를 보였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샀다 팔았다를 사실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LG 화학이 저희가 어느덧 100만 원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의 벽이죠. 100만 원. 그 깔딱 고개를 말 그대로 넘지 못하고 지금 8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현대차의 코나가 사실은 전기차 화재 원인이 있었죠. 그래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원인으로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배터리 셀에서 발생한 불량 가능성이 언급이 나오면서 뭐 사실은 이런 그 좀 악재를 만났죠. 근데 이건 아직 책임 공방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LG 쪽에서는 배터리 셀 불량 관련해서는 뭐 국토부의 재현 실험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나아가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어떤 충전 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로직의 문제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사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배터리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렇게 사실은 LG화학 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아직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 나오고 사실은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좀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중요한 게 이제 또 어제 다시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뭐 어제 6%대의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놓고 보면 뭐 좀 큽니다. 한 거의 1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사실 이번 주 내용을 놓고 보면 이번 주 뭐 어제 그제는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어제는 지수가 급락을 했습니다. 요동을 치고 있는데 사실은 이틀 사이에 주가 움직임을 놓고 보자면 이틀 사이에 사실은 뭐 IT와 자동차 중에서는 IT는 사실은 목요일은 올랐고요. 금요일은 밀리면서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도 올랐고요. 뭐 어제도 물론 이제 종목별로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지만 어제도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이 있었고 기아차처럼 또 다른 종목들도 낙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제 이틀간의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가운데 사실은 자동차 업종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근데 마찬가지로 LG화학도 기본적인 모멘텀 자동차 업종 관련이고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고 뭐 단기적인 악재를 만났지만 뭐 이 종목은 뭐 이 시장의 주축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좀 이 종목은 근원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화학 개인들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면서 관심을 표했던 종목으로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박지섭 전문가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또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여러분 꼭 얻어가시면 좋겠지만 잠시 후에 펼쳐지는 무료 방송도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 보니까 와 164% 뭐 그리고 17% 계속해서 플러스 상승입니다. 황금선 종목에는 어떤 투자 비법이 있는 걸까요? 다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무료 방송으로 꼭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시 30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종목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전 언제나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머니왕! 주식 방송의 해답을 찾았어요. 머니왕! 수익률의 비결이요? 머니왕! 은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슈와 수익을 한 번에 원샷. 머니왕! 종목들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다음 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지금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AS타임부터 가져보겠습니다. 정주현 전문가님, 우리 첫 번째로 코스모화학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이 11,750원에서 저희가 매수를 했고 일단은 22.55% 수익 실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이번에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네네.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데도 네. 이렇게 좀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정말 좋거든요.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11,75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종가가 12,250원이란 예, 말이에요. 맞아요. 아직도 수익 구간이란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빠지긴 했어도 그래도 지금 저는 탄탄히 버텨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모멘텀이 강력하고 재료도 강력하고 재무 실적도 나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성 재료가 탄탄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네, 들고 무조건. 가자. 목표가까지는 무조건 오. 들고 가야죠. 15,000원까지. 이거는 놓치면 너무 아쉬운 종목이에요. 맞아요. 네, 참 좋은 데라고 하셨잖아요. 시장에 흔들리게 되면은 보통 이런 종목들 그냥 놓쳐버리거든요. 물론 코스모 화학이 아니어도 좋은 종목들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박진선 전문가님께서도 LG 화학이 시장의 주축이다,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지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LG 화학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예.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그런 종목들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놓쳐요. 좋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갑니다. 왜냐하면 지수에 이기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지수에 같이 빠져버리면은 이거 뭐 안 좀 좋은 종목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절대 좋은 종목들은 지수에 흔들려서 손절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들고 가셔라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 강력하게 목표가까지 홀딩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도 AS해봅니다. MS 오토텍 살펴보시죠. 이거 1월 18일에 저희가 매수했죠. 8,970원대에서 진입이 된 종목입니다. 18.73%까지 수익을 봤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 MS 네네. 오토텍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MS 오토텍도 좀 지수의 영향을 좀 받았다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세를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좀 매물대가 두터운 10,000원대 매물대를 좀 뚫어주면서 물론 윗골을 달고 조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지수가 좋았다 그런다면은 매물대를 뚫고 나서 굳이 다시 매물대 밑으로 하락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홀딩하면서 목표가까지 충분히 갈 것 같다라고 이제 AS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S 오토텍도 목표가가 11,000원이었죠. 이 부분까지는 더 갈 수 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 마지막 종목입니다. 오르비텍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가보다는 최고가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일정 부분 하신 부분은 있으실 건데 자, 지금 수익률만 하더라도 65%잖아요. 네. 더 가져갑니까? 나머지 비중? 조금 더 가져가도 좋을 것 오.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목표가에서 네. 이제 그 리스크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매수가보다도 한참 위에 있어요. 한참 있죠. 네, 아직까지도 충분한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심리 흔들리지 마시고 이 지수에서 조금 공포를 좀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 종목 모두 괜찮다. 좀 더 들고 가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그럼 바로 이어서 박진섭 전문가의 종목들도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박진섭 전문가랑은 위지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예. 아니에요, 위지트?
아니, 맞습니다. 위지트 보지 말까요? 아니 상관없습니다. 예, 위지트 예. 네. 예. 위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된다면 가상화폐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가상화폐는 올라가고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가상화폐는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그 가상화폐 수준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위지트도 상당히 뭐 급등세가 나오다가 지금 다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사실은 이 가상화폐가 일시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6일 방송에서 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MVH 코리아. 여러분 이 종목 아세요? 시장이 어제 계속해서 파란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MVH 코리아는 10% 가깝게 올랐었거든요. 자, 어제도 고가가 또 7,470원까지도 터치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수익률이요 53.23%. 챙기셨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려요. 예. 어제 뭐 사실 지수 급락기에 오른 종목이 거의 없었죠. 근데 네. MVH 코리아는 어저께 아마 상세가 나오면서 아마 그 급등이 나왔죠. 사실은 어저께 뭐 장중에 급등이 나오면서 거의 그 신고가 갔습니다. 신고를 갔고요. 근데 이번 주 사실은 지수 급락기죠. 한 주 동안에 보면 거의 45% 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지수가 80포인트 넘게 급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장중에 뭐 지수 하루 종일 내려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다가 9%대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MVH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MVH 관련해서 부품 또 헤드라이너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항상 저희가 이런 게 중요합니다.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거나 시장 점유율 1위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이 회사는 저희가 제네시스 5종에 탑재되는 그 MVH 말 그대로 그 부분을 수주를 해서 현대차 그룹과 동반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아차 생산량 확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MVH 코리아 인도 법인 수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폭스바겐 그룹의 어떤 전기차 부품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체코 법인도 사실은 고성장 중에 있고요. 이러면서 동시에 이번 주 화요일이죠.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한 날 놀랍게도 약 25,000대 기록하면서 뭐 애플 그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의 1년 어떤 판매량을 넘어섰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뭐 주가가 상승했고요. 또 어제죠. 예, 어제 애플카와 기아차의 다시 또 협력설 이런 부분이 또 다시 불붙으면서 이런 자동차 이런 관련주 부품 관련주들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또 배터리 모듈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 아이오닉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모듈 팩을 아이오닉에 납품을 하면서 당연히 아이오닉이 많이 팔린다면 당연히 뭐 MVH 코리아도 당연히 실적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되고요. 같이 동반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게 말 그대로 개별주 중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지 또 이 회사가 정말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들어가신다면 개별주에서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이런 실적이 나오지 않거나 이런 종목들은요 급등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주가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상당 기간은 좀 이런 개별주들 매매해서 단기 매매도 하시고 또 수익 매매도 하시고 이런 개별주에서 좋은 종목을 사시는 게 지금 아마 수익률을 크게 높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VH 코리아까지 살펴봤고 다음 종목도 에이스 갑니다. 덴티스 임플란트 관련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고 수익률이요 20% 가깝게 챙겼습니다. 지금 와 쭉 올라가네요. 예, 쭉 올라왔고요. 뭐 덴티스도 사실은 뭐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올랐습니다. 네. 지수 하락과 상관없이 뭐 바로 저번 주에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뭐 어제는 약간 2%대의 좀 약간 작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네. 주중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도 제가 발굴하고 나서 좀 익숙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가 트로트로 광고를 하고 있죠.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 어떤 선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덴티스. 그래서 대부분이 덴티스는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력 사업이 임플란트랑 덴탈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도 덴티스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 레포트가 나오면서 시장 주가가 말 그대로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908억 그리고 또 172억 말 그대로 사상 최대 시적을 거둘 것이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고요. 올해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약 8.6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상장업체 중에서 국내 임플란트 상장업체가 3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 회사 평균 PER이 보면 선행 PER이 18.8배입니다. 현저하게 저평가 상태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지수 급락기에 거의 뭐 20%에 가까운 뭐 저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은 지수가 빠질 때 20%는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을 아마 주가를 놓고 보시면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실 이겁니다. 오른 게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뭐 거의 뭐 오른 게 바닥에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종목 말씀드릴 때도 이 종목의 가장 큰 메리트는 오른 게 없다 이 점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실은 갈 길이 남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이 종목 덴티스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MVH 코리아 뭐 이런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나오는 회사고요. 개별주 매매 지금은 또 하실 때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명웅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노래도 막 들리는 것 같고 합니다. 좋은 수익률 계속해서 챙겨주시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두 전문가님들 모두 대단하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공략주로 어떤 종목들 챙겨주셨는지 한 번씩 체크를 해봅니다. 홍천 전문가님,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보면은 좀 더 행복할까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입니다. 덕신하우징? 네, 덕신하우징이라는 종목인데 혹시 아시나요? 왠지 뭔가 인테리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하우징 뭐 이런 거 하우징. 그죠? 네. 이게 건축 자재 업체예요. 건축 자재 업체고 주력 사업은 일체형 데크 플레이트라는 이제 바닥 자재를 이제 그 주력 사업으로 가지고 있고 이 지금 사실은 건축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계속.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신 하우징이라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로 좀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해외 쪽으로 사업 확대를 해가지고 건설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실적을 계속 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좀 살펴볼 게 이제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그 아무리 사업 확대를 했다 그래도 건설 경기 자체가 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조한 실적을 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매출처의 확대도 있지만 보통 이제 조금 그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은 보통 주력 사업은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따라오는 사업들에 이제 조금 문어발식 사업들을 하는 게 기업들의 보통 특징인데 특히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좀 더 심하거든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사업의 다각화보다는 기존 제품의 개선 그리고 이 기존 제품에 대한 다변화 여기에 기존 제품의 주력 사업에 조금 집중을 많이 했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점수를 좀 높게 사고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주력 사업이 매출을 많이 끌어주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덕신하우징이 지금 이런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기만의 어떠한 그 특색과 자기만의 이제 매출 확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력 사업의 이제 선두주자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튼 데크플레이트 쪽에서는 지금 덕신하우징이 거의 뭐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지금 이슈라든가 우리가 모멘텀 같은 거 살펴볼 거 약 한 두세 가지 정도 더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말은 못 해드리고 네. 노란톡 네. 노란톡 메신저 안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전략 더 디테일하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매수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좀 들어가시면 좋고 목표가는 4,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1,250원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신하우징 여러분 다음 주 공략해 보시면 좋겠고 박진섭 전문가는 어떤 종목 챙겨주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뭐 종목은 사실 제가 지금은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는 제가 뭐 이 종목을 계속 단기적인 종목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단기죠? 예, 종목 이름은 비덴트입니다. 비덴트. 이 회사 사실은 저희가 놓고 보면 그렇게 큰 폭에 오른 게 없습니다. 지금 자리가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빗썸홀딩스죠. 지분 34% 정도를 보유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빗썸코리아는 뭐 다 아시죠?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인 저희가 빗썸홀딩스의 어떤 지분 인수전이 지금 사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덴트가 인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뭐 넥슨그룹을 비롯해서 뭐 국내 유수의 아주 그 좋은 기업들이 사실은 이 빗썸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치열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물밑으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뭐 지분 처리 방식이 비덴트가 빗썸코리아 지분을 더 인수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뭐 지분 유지, 매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코리아 관련해서 사실은 최대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덴트 자세한 가격 투자 전인데 중요한 게 투자 전략이 가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잠시 후방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진호 전문가의 정확한 가격 전략은요,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MTN 밴드라고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시면 바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 박진호 전문가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0시 30분부터 꼭 정보들 얻어가세요. 홍전 전문가와는 노란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샵 0988번으로 홍전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여러분 바로 수익집까지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푹 쉬고 월요일 성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